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600제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우리 적용법정주 중에서 이제 법률주에 관련된 요지 지문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제 적용법정주의 첫 번째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죠. 자, 성문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돼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 맞고요. 자,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건데, 국회에서 제정한 이제 법률이잖아요. 그걸 뭐냐면 형식적음의 법률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법 종류가 뭐 헌법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이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형사처벌 규정은 법률에다 정해야 되는데, 이제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위 법규인 명령이나 규칙에다 위임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그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라고 하는 게 2번 질문이네요. 자, 일단 위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이제 첫 번째,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성 요건은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형벌의 점에서는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건지 형벌의 종류하고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한 걸 전제로 위임위법이 허용된다. 자, 맞죠? 그래서 이제 2번은 그 위임위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이제 실제적인 사건에서 필요할 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건 주로 행정법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형법에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떤 법규 명령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법률이 아니고 명령이죠. 명령인데 법률에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위임도 안 받고 법규 명령을 정한 거니까, 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법규 명령의 근거가 부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 근거에 따라서 법규 명령을 제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던 법규 명령이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임에 근거한 법규 명령이 되니까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4번이죠. 그럼 이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시행령이 형사처벌 규정을 정할 때는 위임의 법률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법률을 벗어나서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처벌 대상을 확장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럼 불리하게 이제 규정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에 위배되는 거니까,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제 법률주 위반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기획번, 니은번은 사실상 같은 지문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 기획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임직원 중에서 뭐 원래부터 공무원인 사람은 당연히 공무원이고, 이 공기업 임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죠. 뇌물죄죠. 뇌물죄 적용에서는 공모로 본다라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기업 임직원들은 이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기업 임직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지 그 공기업들을, 그죠? 공모로 의제되는 그 공기업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공기업이 뭐 또 수천 개가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지니까 법률에 일일이 정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어도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 이건 죄형법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죄형법정주에 반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특가법에서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자, 그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이 이제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는데, 그럼 어떤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직원이 돈을 받으면 이제 뇌물죄가 되는지 그 정부관리 기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령에다 위임을 했고요. 그 시행령에서 뭐 지금 보시면 농협중앙회 직원들을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 정했고, 어떤 지문에 따라서는 수협중앙회를 뭐 정부관리기업체 정했다, 뭐 축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 정했다, 이렇게 이제 지문은 뭐 내용이 다 달라 그 다른 지문으로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정부관리 기업체에 해당하는 이제 농협, 축협 중앙회, 그다음에 수협 중앙회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다가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이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죠.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죄형법정 위반이라는 거니까, 자, 니은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지문이죠. 디귿번 지문 우리 15년도 우리 시험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자, 키워드는 어디다 잡았냐? 과대 광고 등의 범위, 여기다 키워드를 잡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과대 광고를 하면 처벌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식품별로 어디까지는 허용되는 광고고, 어디서부터는 과대 광고인지, 그 과대 광고의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식품이 수만 종의 식품이 있는데, 그 모든 식품의 과대 광고의 기준 범위를 시행령에다가 법에다 정할 수는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시행령에다 위임한 것이고, 그럼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도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위임한 거니까, 자, 이것은 위임요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역시 이것도 위임요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으니까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전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죄형법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리을번은 우리가 키워드 어디서 잡았냐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기다 키워드를 잡았고, 자, 똑같은 개념이죠. 자, 우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뭐 만화, 그 다음에 영화, 그죠? 게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수시로, 게임이 생겨나고 수시로 만화가 생겨나는데, 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단할 때마다 법을 다 일일이 개정하면서 계속 법에다가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재형법조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을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지문 보시면, 우리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에 보면, 자, 지금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예비 음모의 경우 처벌한다로만 돼 있고 형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 이게 뭐냐? 처벌한다로만 돼 있고 법정형이 전혀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비 음모는 처벌하는데 뭐 얼마로 처벌할지 전혀 정해지지 않으니까, 자, 일단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본범이나 미수범 중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음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음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역시 법률주의에 대한 판례인데, 자, 먼저 기획번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형법정지 위반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판례잖아요. 자, 보시면 근로기준법 30조 단서에서 이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 합의의 한도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가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못 주거나 또는 이제 이 임금이요, 월급을 이제 못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자가 되는데, 자, 단서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그죠? 청산기를 연장을 합의해서 그 기간 안에 다 갚아주면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에는 그 청산기 연장 합의 한도에 아무 제한이 없어요. 법에 따르면 1년 연장해도 되고 2년 연장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행령에서는 3월 이내로 제한해 놓고요. 그 3개월을 넘어서면 다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에 따르면 1년 연장해도 처벌 안 받고 2년 연장해도 처벌 안 받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만 넘어버리면 다 처벌을 받는 거니까 그 처벌 범위가 넓어지죠. 처벌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거니까, 자, 이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내용보다가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죄형법주의 위반이다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자, 기획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 지문에 딱 키워드가 아주 정확하게 잡혀있죠. 그죠?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에요. 그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다 법률에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앙선거 관련 규칙에다가 정하도록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위임하는 것이 재형법 정주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니은번이죠. 그 니은번은 옳은 점이고요. 자, 디귿번이죠. 자, 디귿번은 우리 재형법정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다 위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형법정 위반이라는 대표적인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제 정하고 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하는데, 문제는 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 정해놓지 않고요, 약사법 시행령에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데,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관리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너무 뭐냐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거니까 재형법 등기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귿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리을번은 아주 길게 나와 있지만 이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판례네요. 그죠? 자, 우리 총포법에서는 이 총과 포를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하는데, 자, 문제는
그 처벌 대상인 총포가 어떤 것인지 그 총포를 시행령에다 정하라고요. 위임을 했어요. 근데 시행령이 그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총과 포만 정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위임받지 않은 총의 부품까지도 이제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하는 것을 규정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총의 부품은 법률에서 이제 정하라고 위임한 부분이 아니죠. 그 위임 부분을 벗어나서 이제 뭐냐면 규정을 한 것이고요. 총의 부품만 갖고서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 범위를 확장시킨 거니까,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재형보호조항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리1번 지문이죠. 이것도 재형보호조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리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자, 미음번도 우리 채공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강의 때 키워드를 잡았던 게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거. 이걸 우리 키워드 잡았었잖아요. 자,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인 불법 오락장에서 손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인데, 자, 이건 뭐냐면 법률에다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행령에다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시행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빨리빨리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판례 표현대로 하면 시간적 적응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내용이죠. 왜냐하면 돈을 주는 걸 처벌하면 잽싸게 뭐죠? 그 불법 게임장 업주들이 상품고로 바꿔버리고, 자, 상품고 주는 걸 처벌하면 또 잽싸게 뭐죠? 다른 걸로 바꿀 거니까 빨리 쫓아가면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법률에다 정해놓으면 빨리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다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시행령에다 위임한 것이 재형법정주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미음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이제 1번과 2번은 보호관찰도 보안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폭력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도 똑같이 법적 성격은 보안처분인데,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 1번은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고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적용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재판 시에 그 보호관찰 명하는 규정이 생기면 그 규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요. 그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형벌 불소의 원칙이나 재형법정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소급표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가정폭력 특례법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은 성격은 똑같이 보안처분의 성격이지만 이번에 나오는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는 달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형벌 불소의 원칙, 소급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사례로 적용되면 어떻게 나오냐? 자, 바로 이제 여기 지금 뒤에 한참 뒤에 있나 본데요. 자, 우리 원래 가정폭력 특례법의 이제 상한이 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의 상한이 원래는 100시간이었죠. 그죠? 근데 법이 바뀌면서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이라고 되죠. 200시간으로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시간의 상한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 바뀐 신법은 불리한 신법이잖아요. 불리한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 소급 적용하면 위법이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은 자, 우리가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문제. 자, 이걸 기본 강의 때 제가 형법이라고 써드렸고요. 얼마 동안 가능한가 문제. 이걸 형소법이라고 써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바꿔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바꾸면 어떤 지문이 되는 거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법에 관한 문제이고, 형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형소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는 거지, 이제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우리가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은 이제 형소법인, 절차법인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형소법 규정 중에서 이 공소시효는 순수 뭐냐면 절차 규정이 아니고요. 가벌성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처벌 안 받는 거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니까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처벌을 받냐 안 받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종류별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부진정 소급입법은 뭐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잖아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공소시효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처벌 대상인 사람이 어차피 처벌 대상이 되는 거니까 뭐 불리해질 게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정소급입법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람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공소시효를 늘려갖고 처벌 대상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자, 이것은 지금 행위자에게 너무 불리하니까요. 이건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은 금지되고요. 다만 중대한 공익사항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예외적으로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 바로 4번입니다.